자, OX 판례 1번입니다. 자,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 처리해라 그랬죠. 그만두고 종결 처리해라.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 처리하라.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여기다 동그라미 칠게요.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자, 2번 검사가 개인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수사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밑에 소환 요구,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명분을 세워서 소환 요구, 출석 요구를 한 것도 역시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자, 해군본부 법무실장인 피고인이 국방부 검찰수사관 갑에게 수사기밀 사항을 보고하게 했죠.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국방부 검찰수사관이 해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이거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의무 없는 일을 의무 있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자, 순경이 상사 명령도 없고 입건도 안 됐는데 범죄 수사를 빙자해서 의무 없는 서류 조치를 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특별 교부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그렇죠? 특별 교부세 교부 신청을 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이죠. 당초 예정된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근친이 설립한 회사에 임대케 했죠. 라고 했을 때 이 민정수석 비서관은 직권남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인사계장 및 총무과장이던 피고인이 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예비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그렇죠? 그와 같은 그 부탁대로 이 인사계장이 이 예비심사위원회에 어떤 부탁을 했겠죠. 그 부탁한 대로 심사평정을 하게 하였다 했을 때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인 피고인이 자,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갖추지 못했는데 허가하도록 했잖아요.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봤고 자, 누구누구로 하여금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조합원이 아니면 그쵸, 일반 가격으로 내야 되는데 조합원이 아니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격으로 배정 분양해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자, 서울시 교육감인 피고인이 이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승진 임명하게 하였죠. 그쵸? 직권남용으로 봤고요. 시장인 피고인이 평정수지가 이미 정해졌잖아요. 정해졌는데 이걸 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했을 때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재정경제원 장관이 대출 신청이 거절당한 바 있단 말이죠. 한번 빠꾸당한 적이 있는데 야 대출해줘 라고 해서 대출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자, 안 되는 거 볼까요? 자, 개인적인 단순한 친분에 근거해서 뭐뭐를 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는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았어요. 직무 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검사가 불기소를 했다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소 편의지잖아요. 검사는 기소 편의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검사 재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할 것을 불기소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자체 장이네요. 이 사람이 추천서 발급을 거부했다는 거야. 그렇죠? 추천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죠. 왜? 추천서 발급해줄까 말까는 이 사람의 재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할 때 뭐 교수의 뭐 추천서를 학과장이라든지 학과장을 추천서가 있으면 취직하기 좋잖아요. 근데 찾아갔어요. 저 교수님 제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추천서 하나 발급해 주세요. 하니까 그 학과장이 뭐라 그래요? 싫은데? 이래서 싫은데? 그러면 직권남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까 말까는 이 사람의 그 담당 그 교수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직권남용이 되지 않듯이 이 단체장이 추천 발급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당직지의 조작 나왔네요. 다른 이유로 기합을 줬어요. 다른 이유로. 이것은 당직대 조장의 직권남용이 아니지 직권이 아닌 다른 이유니까 이것은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사적 제재에 불과했다. 이렇게 본 거죠. 요 5번도 출제가 잘 돼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그쵸? 기업 매세나네요. 기업 매세나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특정 미술관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것은 이것은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크게 성장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롯데가 왜 컸어요? 롯데가. 롯데 신격호 회장이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사망하셨지만 그 롯데그룹이 왜 컸냐고요. 대기업이 왜 컸냐고요. 국민들이 그 대기업의 제품을 사주니까 큰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렇죠? 국민들의 신뢰 등으로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미술도 문화예술 활동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후원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의무 있는 일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실장이 의무 있는 일을 하게 야 임마 너네 왜 돈 안 내냐? 돈 내라 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해야 할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6번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죠. 그렇죠. 조폐공사 차장에게 공사 쟁의 행위, 쟁의라든지 구조조정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야.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것은 이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조폐공사의 이 둘이 뭐 고등학교 선후배라 할지라도 둘이 나눈 전화 통화의 내용은 이 대검찰청 공안부장 관련해서는 뭐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자기 하는 일이 아니야.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도 보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단순히 노조법상의 간여죄는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직권 관련성이 없어서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안본부장이 고문치사자 사인 사망의 원인이죠.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야,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라고 했을 때 누가 한대? 이 법무계약 일과장에게 내가 하는 말 할 테니까 너 빨리만 받아 적어 임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치안본부장하고 이 법무계약 일과장하고 어떤 뭐 상호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호관계도 아니고 뭐 메모 작성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뭐 이 치안본부장이 갖고 있는 일반적 직무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메모장을 2번이나 고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8번 가볼까요? 8번이 최신 판례죠. 작년도 없던 규제인데 이건 볼게요. 지자체 장이네요. 미리 승진 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등을 통해서 무슨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를 하여금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죠. 제도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것만 갖고서는 직권남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뜻이네요. 그 예가 밑에 나와 있지. 기장곤소인 피고인 갑이 승진 대상자 17명을 특정하여 주면서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지시하였고 뭐뭐뭐뭐 하였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승진 임용 대상자를 결정한 권한은 누구한테 했다? 임용권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임용권자가 승진 대상자를 실제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쵸? 이것은 자기의 직권 자기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것만 갖고선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세무쳐야 되는 거지? 승진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결정했고 특정하여 주면서 17명
특정해 주면서 야, 이 아내를 갖고 승인시켜버려 이렇게 지시한 것은 이 사람의 결정 권한이 임명권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주관적 요건. 자, 본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의는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 동그라미 1번. 직권을 남용한다는 고의,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꺽쇠 2번 체크하시고. 자, 교도소에서 접견 업무 담당 교도관이었어요. 자, 그래서 접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접견 왔어요. 접견 왔는데 이 교도관이 접견 신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행영법 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행영법 조항에 필요한 용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 교도관이 접견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접견 거부 신청 사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게 있어요.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교도소 안에 여기가 이제 징벌실이에요. 징벌실. 그래서 A라는 재소자, 수용자죠. 수용자가 이 징벌실에서 징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족이나 친구가 이 A가 징벌실에서 징벌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어느 날을 잡아서 이렇게 접견을 왔던 거야. 접견을 와서 신청을 하니까 이 담당 교도관이 이 행영법 조항을 들면서 행영법 조항 뭐 들 필요도 없지. 뭐 그 얘기지도 모르니까 이 친구가 이 A요? A 지금 징벌실 가 있는데요. 그치? 라고 해서 물론 이 사람이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위에 이제 그 상사가 있으니까 상사한테 보고하고 상사가 야 임마 징벌실 가 있잖아 임마 접견 안 돼 임마 라고 해서 접견 신청을 거부했던 거야. 그러니까 행영법 조항에 근거를 해서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행영법 조항에 근거해서 접견 신청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이 담당 교도관은 내가 행영법 조항에 근거해서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것이지 내 스스로가 행영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권을 남용한다는 그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고의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되질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봤어요. 자, 그 다음 판례 보죠. 자, 변호인 사건 보죠. 자, 올라가 볼까? 자, 변호사을은 위법하게 체포된 병의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다는 거죠. 정당하게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경찰관 갑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쭉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쭉 읽어보세요. 자, 이때 갑의 대책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판례 보죠. 경험칙에 비춰봤을 때 현저하게 재량 합리성을 잃지 아니한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죠?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이 체포에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직권남용 체포죄가 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됐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아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데 이 피고인이 그것을 인식했어요. 인식하고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체포를 했다고 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됐죠? 자, 끝났네. 자, 불법 체포 감금죄를 가볼게요. 자, 주체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나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체포 감금죄보다는 형이 크죠. 형이 크기 때문에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그래서 이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직권을 남용해서 체포 감금하게 되면 일반인보다 형이 더 커요. 미수가 있고 체임의 범입니다. 당연히 체포 감금죄 자체가 침해 범위고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재판 업무 담당하는 사람도 똑같이 침해 범위고 미수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주체 읽어보시고 자, 됐죠?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집행관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정 절차 없이죠. 절차 없이 이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실에 감금했다라고 했을 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불법 감금으로 봤습니다. 이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총론 시간에 많이 봤죠. 총론 시간에 검사와 판사를 기망해서 검판사를 기망해서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죄 간접적용이 될 수 있다는 판례 총론 시간에 봤습니다. 영장 없이 구금했다는 거죠. 죄가 되는 것이고 정당한 귀가 요청을 거절한 채 계속해서 10분, 20분 동안 있게 하였다고 했다면 불법 감금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폭행, 가혹행위죄입니다. 역시 재판, 검찰, 경찰에 관련된 종사자를 말합니다. 역시 형이 더 크죠. 부진정신무범이고 근데 여기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미수가 없어요. 자, 미수가 없어요. 미수가 없어요. 앞에 거 미수 있다 그랬죠? 시험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미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 체포감금죄는 미수가 있는데 폭행, 가혹행위죄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폭행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폭행죄가 없기 때문에 폭행, 가혹행위죄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검찰이나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의 폭행, 가혹행위 정당히가 되지 않는다. 자, 피의사실공표죄 가볼게요. 자,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감독자, 보조자가 직무 수행하면서 알게 된 그 피의사실 있죠? 이걸 공소제기 전에 까발리면 피의사실공표죄가 됩니다. 근데요,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로, 아주 처음부터 만들어졌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이 조문으로 기소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순실 사건 할 때 특별검사 만들어졌잖아요. 그치? 거기 기소하기도 전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까발렸잖아요. 마이크 대고 기자들 앞에서. 그쵸? 지금도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조문은 있는데 실제로 기소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조문만 이런 조문이 있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가볼게요. 자,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관련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법령이란 말의 의미도 잘 보셔야 돼요. 이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미수가 없어요. 미수가 없고 그 다음에 추상적 위헌법입니다. 자, 본죄의 보호법익입니다. 기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누설함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이다. 동그라미. 이거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자, 주체됐고요. 여기서 2번 체크하셔야 돼요. 분명히 법조문에서는 이 법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판례가 해석하기를 법령으로 제한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법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법령하고 플러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판례는 법령 그 외에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요 1번 체크하시고. 법령이란 말의 의미는 그렇죠? 반드시 법령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에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 요게 경감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경감부에.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닫고 이것도 포함된다. 됐나요? 자, 꺽쇠 2번입니다. 감사관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까발렸어요. 까발렸는데 이것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까발린 것은 국가에게 이익되는 거예요? 불이익되는 거예요? 이익되는 거예요. 이익되는 것이 이건 국가의 보유 실태를 까발리는 것은 언론에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비업무용 보유 실태를 당초 1.2%가 아니라 43%라고 까발렸습니다. 공개한 것은 국가에게 이익돼요. 왜요? 국가는 그만큼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게 이익되는 거야. 앞에 보시게 되면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기밀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가 기능이 위협받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가에게 이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저기 보세요. 시험 정리원인 공무원 갑이 시험 문제를 알려주잖아요. 그쵸? 시험 문제를 알려주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수능 시험 마비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험 볼 때, 그때 시험 문제 유출이 2번 있었어. 우리 전기 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 때인가 후기 때인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제 학교 운동장 가서 이제 무슨 과 쫙 서 있는데, 갑자기 교무과정이 나오디만 하는 말이 시험 문제가 유출됐대. 대학교 총장이 뭐 돈 받고 문제를 풀어줬나 봐. 그래가지고 그게 까발려져 가지고 시험을 다시 재시험 봤어요. 전국적으로 재시험.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냐고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이 시험 문제를 까발리게 된 것은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게 불이익이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술 시험 문제 동그라미 치시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자, 이 판례도 중요한 거니까 꺽쇠 2번 별표 치시고,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그 사실관계 1번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체납 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그쵸? 밑에 경찰청 차량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차가 누구 차다? 경찰차라는 거예요. 경찰차. 경찰차라고 하는 걸 알려줄 것은 죄가 돼야 안 돼요. 경찰서 한번 가보세요. 경찰서 가보시면 경찰차가 얼마나 많아요. 경찰차도 많을 뿐더러 그 경찰관들이 타고 다니는 개인 차량들 다 남바 적어오면 다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남바가 누구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고 해서 국가 기능이 마비되지는 않는다 이 뜻입니다. 차량 소유 관계 세무치시고, 그거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자, 이거 보세요. 자, 시청이 이전될 그 자리 있죠? 우리 청사가 이전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청사가 이전된다는 소식이 몇 달 전부터 알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투기꾼들이 가서 그 땅을 다 선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원주민들은 몰라요. 여기 청사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투기꾼들이 와가서 1.2배, 1.5배 줄 테니까 나한테 땅을 파세요 라고 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땅을 팔아요. 알고 보니까 몇 달 있다 보니까 거기 청사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10배, 20배 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 이전될 자리를 알려주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 그렇죠? 공개가 되기 전에 도시 계획 결정이 공개가 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실 동그라미, 이것은 공무상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전 가격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예전 가격 알려주면 안 돼요. 자, 고소 사건에 관련된 증거물 관련된 그 정보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자, 간통 장면을 촬영한 CD죠. 그 다음 수사 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 상황들. 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 다 비밀입니다. 역시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일 때 내부 상황들, 그렇죠? FTA 관련 문건들. 자,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인가? 그렇죠? 당당 공무원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있는데 갑을 위해서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위원 명단을 까발린 것도 공무상 비밀로 봤어요.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옷값 대납 사건의 내사 결과 보고서. 그냥 외우세요. 안 된다. 개시 시점, 소속하고 인적 사항들 안 된다. 여기도 인적 사항들 있지. 그 다음에 피의 사실 이런 건 다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닌가? 그렇지? 이런 것들 안 된다고 봤어요.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선거방해죄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찰, 경찰, 이 군 들어갔네, 군직에 있던 공무원이 뭐 선거를 방해했을 때 선거방해 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뇌물죄는 쉬었답니다.